자, 그럼 오늘은 손을 좀 더 보기로 하죠. 일단 이게 시작점이었죠. 여기가 시작점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복습 차원인 거. 보시면은, 물론 이 손등은 당연하게 주먹을 펴주는 근육과, 그리고 우리 공부했었죠? 익스텐서죠. 익스텐서.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다가, 이렇게 짠! 하고 피게 하려면은, 팔 등에 있는 근육이 작용을 해서 손가락들을 당기는 거죠. 손가락들을 당기면 이제 손을 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손바닥, 이제 팔등의 반대쪽에는 플렉서 머슬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플렉서 머슬은 이제 당연히 이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걔네들은 손 등의 반대쪽에서 이거를 당겨서 주먹을 쥐게 해주는 근육이죠. 그게 플렉서였죠. 플렉서.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근육이 작용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걸 뭐에다가 우리 쓸 수 있냐면은, 손의 바깥 부분과 아랫 부분을 구분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팔 근육하고 어떻게 연동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익스텐서 위쪽에 손목 돌아가는 걸 생각할 때, 익스텐서 근육이 있는 부분과 손등은 항상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렉서 그룹과 손바닥은 항상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팔을 그릴 때 손목의 회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사고를 이제 해서 손과 팔의 관계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이제 한 번 더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면은, 만약에 이쪽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팔을 그릴 때 이쪽이 이두근이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손목 부분. 근데 손바닥이 이쪽을 뒤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은 플렉서, 얘가 이쪽으로 가야 손바닥과 방향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요 엄지손가락으로 연결되는 근육은 여기 이렇게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그냥 쉐입에서 멈추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폼을 만들려면은 입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 손등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얘가 이렇게 살짝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조금 이렇게 나오겠죠. 조금 이렇게 나오는 요거가 왜 중요해요? 그거를 활용해서 요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그림을 그릴 때, 폼을 그릴 때 중요한 거는 요 모양, 여기 요거, 요 꺾이는 요거를 넣으면은 이제 폼으로 만들기가 용이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두근이 들어가겠고, 여기는 삼두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를 몇 개 짜놓은 거죠. 여기에서 이두 방향, 이쪽. 그 다음에 여기는 팔의 회전축. 그 다음 여기는 손목의 회전축이겠죠? 근데 손등이 이쪽을 향하니까 여기에는 익스텐서 그룹이 이렇게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이쪽에 있죠? 엄지손가락과 연결되는 방향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근육이 연결돼서 붙고, 그 다음에 플렉서 그룹은 여기에 조금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척골, 이게 지금 새끼손가락과 연결되는 척골인 거죠. 척골이고 여기가 팔꿈치고, 왜냐하면은 상완골과 척골은 척골이 펴져 있으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척골이 구부러져서, 그러니까 팔을 구부리면은 이렇게 팔꿈치가 내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왜냐면 완전하게 지금 굽힌 게 아니라 한 반쯤만 굽힌 거니까 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팔꿈치니까 여기가 팔꿈치인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척골 아래에는 플렉서 그룹이 조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려놓은 거죠. 삼두는 팔꿈치랑 연결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런 머릿속에서 이거를, 이 퍼즐을 풀어내는 거죠. 이 퍼즐을 풀 수가 있어야지 이제 팔과 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근데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사실 손바닥에는, 손등에 뼈가 막 보이지만 뼈만이 아니라 뭐 인대도 보이고, 손바닥에는 이런 식으로 지방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 패드거든요. 손가락에 붙어 있는 이 지방 패드 때문에, 지방 패드는 이제 인대 위에 그 피부와 이제 그 근육 사이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지방 패드들 때문에, 틈새도 있어요. 지방 패드들이. 이 지방 패드 때문에 손가락의 모양이, 손가락을 구부렸을 때랑 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손가락이라고 생각할 때, 손가락 뼈들이 이런 식으로 맞물려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절에는 이런 식으로 그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 이제 조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지방 패드는 이런 식으로 손에
손가락의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지방 패드가. 이제 여기는 손바닥에 있는 패드겠죠. 붙어 있고, 그다음 손등 위에는 인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대가 여기가 이제 그 익스텐서 그룹이랑 연결된 인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조직, 이제 이런 해부학적 그런 조직 위에 이제 손톱하고 여기 손가락 마디, 손등에서 보시면 손가락 마디에 이제 주름살이 이렇게 있어요. 그 주름살들이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입체적인 모양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긴 뼈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연골 조직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주먹 관절. 이 지방 조직은, 지방 패드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손가락을 폈을 때 지방 패드가 이렇게 아주 뭐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진 잘 않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방은, 이 지방 패드들은 손가락 관절에 구부러지는 모양을, 그런 층을 이렇게 2단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모양으로 가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위에는 당연한 말이지만 손톱이 붙어 있죠. 손톱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대가 가로질러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관절에 연골층이 있기 때문에 이 인대가 이렇게 가지만, 이제 이런 단층으로 섹션 라인으로 그어보면은 등 쪽에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하게, 저게 지금 약간 과장해서 그리고 있는 거죠. 저렇게까지 많이 볼록볼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런 걸 생각을 할 때 설명을 하려면 좀 과장되게 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의 모양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주름살들이 이런 모양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주름살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아랫분의 생각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그릴 때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의 그 인체 구성품은 손톱이에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런 모양의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이게 지금 외곽선 실루엣을 따는 거죠? 근데 이 상자를, 물론 이거를, 이 선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자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참 좋겠는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전체를 그릴 때 손은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죠. 손은 크기가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은데, 여기 들어가서 이거를 하나씩 손톱을 다 조지고 막 이러고 시작을 하면은, 물론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근데 너무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 버리니까 시선이 과도하게 손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에 시선이 많이 몰립니다. 시선이 많이 몰리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모든 정신이, 보는 사람의 정신이 쏠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그걸 의도를 하는 때도 있겠죠. 하는 때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손을 덜 대고도 얘를 손가락 모양처럼 그런 어떤 이런 육면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손톱을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기가 위죠. 손톱이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손가락 주름을, 왜냐면 손가락 주름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모양을 따라서 간다고요. 손가락 주름을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라는 게 물론 사람의 손가락 모양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건 개인차가 너무 큰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깍둑썰기가 되기보다는 조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모양이 되잖아요.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만 넣어주면은, 물론 이제 디테일을 뭐 많이 파면 많이 팔수록 손이 더 리얼해지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먹 관절이 이렇게 자리 잡겠고, 요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 손가락에 폼을 보여주는데 쓸 수 있는 전술이죠.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전술이에요. 이거는 정말 전술이고, 그 다음에 뭐 더 굳이 여기서 뭐 넣어주고 싶다. 그럼 여기 이제 지방 패드가 이제 희미하게 들어가 있는 모양을 살짝 이제 그 코어, 뭡니까, 그거 터닝 엣지 마냥 이게 살짝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훌륭하게 손가락의 폼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손가락이 구부러지면은 일단 지방 패드는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여기랑 여기가 이제 그 관절 부분들이 지방 패드가 짓눌리겠죠. 지방 패드가 짓눌리면서 어떤 특유의 그런 눌린 모양을 만들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자기 손가락을 구부려 보시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생기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손가락을 입히면 여기 손톱이 여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완전 측면에서 본 거니까 이거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이건 쉐입이죠. 이 쉐입으로 항상 목표는 뭐예요? 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폼으로 만들어가는 전술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가 팔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쏜 방법이 종이 테이프를, 참고로 손가락의 주먹과 가장 가까운 첫 번째 관절이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대충 3분의 2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시 2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그 1의 3분의 2죠. 이거를 뭐 자를 대고 뭐 계산해서 할 건 없고요. 그냥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마디가 짧아진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얘를 종이를 접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손가락에 어떤 구부러지는 모양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모양에서 여긴 이제 관절이죠. 관절이고 그 다음에 그 관절 여기에는 왜냐면 손가락 패드가 접히는 지방 패드가 접히는 모양은 보면은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손을 접는 것도 물론 저래도 돼요. 저래도 되는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항상 이게 2단으로 접힙니다. 이런 식으로 2단으로 접히는데 그 접히는 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미리 패드를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큰 패드들이 이렇게 조그만 패드 주변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손가락을 구부려 보시면 알겠지만 손가락을 구부리고 이제 이러면 이제 위쪽이 이렇게 이제 긴장이 걸리면서 손가락 뼈 마디가 조금씩 드러나요. 손가락 뼈 마디가 조금씩 드러나는데 이제 그거를 여기 위에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넣고 끝까지 연결을 해주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이제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 사라지는 모양이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일 거죠. 이제 그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약간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 지방 패드에 요 옆부분이 살짝 이렇게 왜냐면 지방 패드라는 게 손가락을 앞에서 보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손가락 뼈를 감싸고 있는 거니까 손가락 뼈가 아니라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거니까 요게 살짝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옆에 지방 패드도 여기 살짝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피부가 이런 식으로 손가락 관절에 이런 접히는 모양들이 나오는 건데 저 접히는 모양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양의 관절이 이렇게 있어요. 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이 관절을 연골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여기도 연골이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러면은 요 모양이 들어가는데 요 손가락 뼈 마디 여기에 가장 큰 일단 주름이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잡히고 그 다음에 요 손가락 뼈 모양이랑 이제 그 연골 모양 때문에 여기에 양 옆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어떤 덩어리들이 있어요. 덩어리들이 사실 이렇게 있는 이유는 요 아래 요 틈새로 인대가 지나가기 때문인데 그 인대는 당연하게 익스텐서 머슬 근육 그룹 익스텐서 저 근육 그룹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요거는 요 모양으로 이렇게 그 모양이 잡혀요.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에 손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 아래쪽에는 패드가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고 이제
그런 모양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이제 그 손 등에서 본 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거잖아요. 이거는 정사각형 모양의 요거 살짝 삼각형 모양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손은 옆에서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납작한 판때기 모양인데 요쪽에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식의 단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걔가 얘죠. 걔가 얘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가운데에서 조금 위에서 세모를 그린 다음에 껍데기 모양하고 엄지손가락 모양, 이제 걔가 있는 건데,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주먹 관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연골 이제 감싸고 저 관절 마디를 감싸고 있는 이런 게 두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중지죠. 중지가 제일 길어야 정상이니까 여기가 제일 위로, 이게 제일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거기는 이제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뼈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뼈 주변에는 팻패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뼈를 아래쪽에서부터 감싸고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관절들 위에는 주름살이 저렇게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그걸 이제 그 위에다가 덮었을 때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세모난 모양의 틈새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익스텐서에서 나오는 인대가 이런 식으로 손가락 위를 가로지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손가락 뼈를 좀 볼 때, 손가락 뼈는, 그러니까 손 등에 있는 뼈는, 손가락 말고 손 등에 있는 뼈는 사실 손목 부분은 이런 식으로 거의 네모난 모양으로, 뭐 완전히 네모난 이제 손가락 뼈 굉장히 복잡한 카풀 터널 거기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모여서 손등 뼈를 이루게 되는데, 그 모양이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그림자, 이게 좀 안으로 파고 들어간 오목한 모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들은 팻패드죠. 지방 패드. 여기서 보이고 있는 지방 패드. 그래서 여기에 손등에 귀에 지방 패드가 약간 튀어나온 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에 새끼손가락이라고 하면은 지방 패드가 여기 이렇게 붙어서 여기쯤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요 라인은 요거죠. 요거 여기 요 라인이고, 그 다음에 지방 패드가 요렇게 붙어 있는 게 여기에 살짝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게 그 어떤 손의 모양에 대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요 뼈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인대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요 주먹 관절 부분, 그거를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다 보면 이제 그게 손바닥에서 보면 보여요. 손등에선 잘 안 보이는데, 손등에선 그냥 그 마치 저기 그거 뭐예요? 지느러미 그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살 조직인데, 손 바닥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조금씩.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들을 봤는데, 이제 엄지손가락은 좀 특별하거든요. 엄지손가락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손가락들은 뼈가 이렇게 있고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방 패드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에서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정도였다면은, 엄지손가락은 지방 패드가 굉장히 이 관절 여기보다 훨씬 아래쪽까지 이렇게 달려 있어요. 훨씬 아래쪽까지 이렇게 달려서 이런 식의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 손가락 여기가 이 지방 패드보다 상당히 위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위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도드라집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도드라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입체적인 구조물이 엄지손가락 앞마디를 연결하는 부분이랑 요 초록색 요 윗면을 연결하는 데가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모양이 있거든요. 걔가 여기에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돼 있지만, 이거를 옆에서 보면은 여기에 관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 초록색인 거죠. 요 라인이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손톱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의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요 마디 부분에는 이런 식의 백패드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뭐 그리는 방법이 당연히 있지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건 야매인데, 드디어 비디오 몇 개만에 야매가 나왔는데, 그냥 위에 이렇게 타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타원이랑 또 아래 좀 더 큰 타원을 그려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식의 볼륨이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볼륨이, 그 타원 두 개를 원기둥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 진짜요. 진짜요. 이거만한 엄지손가락 그리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때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손바닥 판때기인 거죠, 지금. 여기에 여기에 요런 식의 타원 모양의 덩어리가 붙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원기둥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 그 원기둥 위에 타원을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이게 진짜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 내가 발명했겠어요? 이거 내가 발명한 건 아니죠. 이거 윌베 선생님이 발명하신 거죠. 야,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너무 멋지고 신기해요. 이거에서만 되냐? 손 등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손 등에서 이렇게 요거 모양 있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손을 앞에서 봤을 때 다른 손가락들은 다 손등하고 같은 방향으로 손톱들이 들어가는데, 엄지손가락은 뭐라 그랬어요? 이쪽 바깥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손톱은 어떻게 넣어야 돼요? 다른 손가락들은 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지만, 손톱이, 엄지손가락은 이쪽 바깥쪽을 이렇게 향하게 손톱을 들면은, 완벽하다. 네. 엄지손가락은 저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거 이거 다 좋은데, 예, 일단은, 왜냐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손에 이런 파트들이 그림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요거는 항상 해줘야 돼요. 요건 항상 해줘야 돼요. 항상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나 이거 진짜 제가 밀베스턴 선생님한테 배운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엄지손가락은 이거는 진짜 역대급 쓸모가 있는 방법이다. 이거만 한 게 없어요. 이거 그냥 필요하지도 않아, 솔직히 뭐 이거 손가락 패드 뭐 이거 다 좋은데, 이거 막 물론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조지면은, 조지면 좋죠. 조지면 좋은데, 근데 후닥후닥 스케치를 하고 넘어가야 될 때는, 그냥 이 정도만 하면서 넘어가 줘도 이거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이렇게도 잘 안 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만 해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이 조그만 부위에 이 정도 신경 썼으면은, 이거 훌륭하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팔 이제 그려가지고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해부학은 끝이 없습니다. 해부학은 끝이 없고요. 물론 해부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훌륭한 전술들을 100% 발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끝없이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런 해부학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때와 장소를 잘 고르시라. 예.
팔도 이거 다 좋은데. 팔도 다 좋거든요. 다 좋은데, 근데, 사실, 여기 이제 삼각근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뭐를 해도, 여기는 항상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사실, 이 정도만 해줘도, 이거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딴 데 다 그리고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여기 줌을 이렇게 때려놓고서 이제 여기 손 이제 조지면 되죠. 조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막 저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거. 팔 앞으로 내밀고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이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체 구조를 이해하고 나잖아요? 인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은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양은 틀린 거로 숨길 구석이 없어요. 생각은 할 수 있을지언정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그런 갑자기 이거를 투시를 넣는다고 말을 하고 과투시 이런 소리를 하는데 투시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이걸 투시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 투시를 넣었다는 모양은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팔의 모양과 달리 상당히 추상적인 모양으로 돼요. 추상적인 쉐입이 돼버립니다. 폼 말고 쉐입. 왜냐하면 이걸 봤을 때 이런 식의 쉐입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저 쉐입을 보고서는 저거를 팔이라고 인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에 비해 이거는 누가 봐도 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쉐입이 돼버리는 걸 이걸 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드로잉을 하다 보면은 걔의 장점이 뭐냐? 팔의 폼을 적당히 구현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진짜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게 폼만 약간 폼에 대한 지식만 약간 있으면은 이거에서 사람들을 대강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얘는 쉐입부터 명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쉐입 이런 상태인 팔을 완전하게 그 폼을 이해를 하고 나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이거부터 잘하도록 합시다. 네. 근데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이런 형태에 그려야 되면은 뭐든지 그려야죠. 세상에 그릴 줄 알아서 나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